마약을 지칭하는 용어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필로폰의 경우에는 술, 시원한 술, 아니면 뭐 아이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요새 유행하고 있는 케타민이라는 마약은 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 0.5g 40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는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거래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정밖의 변호사 오상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경찰 경력 있으신 김도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도연 변호사입니다. 직접 수사를 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 오신 만큼 마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그 마약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 마약을 유통하는 방식의 트렌드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사실 과거에는 그 마약의 판매자와 매수자가 직접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면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사실 SNS가 최근에 많이 발달하면서 요새 추세는 그런 수사기관의 추적도 피하고 이런 비대면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픈 채팅방이나 랜덤 채팅 또는 텔레그램 아니면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자가 구매자를 구하게 되고요. 구매자는 그러한 글들을 보고 그 마약 대금을 결제하게 되는데, 보통 마약 대금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이런 구매자로부터 입금을 확인하게 되면 전달책이라고 하는데, 전달책을 통해서 마약을 특정한 장소에 보관을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중 화장실에 안 보이는 장소나 아니면 인적이 거의 없는 빌라의 우편함 같은 데 마약을 보관을 해두고 그 장소를 매수인에게 알려줘서 매수인이 그 장소에 가서 마약을 취득하는 식의 구조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구조를 일반적으로 뭐 던지기 수법이라든지 드라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SNS를 통해서 마약 유통이 이루어지면 그 마약을 지칭하는 용어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뭐 필로폰 뭐 1g 주세요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일상적인 용어로 대체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필로폰의 경우에는 술, 시원한 술, 아니면 뭐 아이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요새 유행하고 있는 케타민이라는 마약은 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 0.5g 40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는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거래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은어를 우리까지 다 알 정도면은 그러면은 뭐 경찰관 분들도 다 알고, 그럼 은어를 사용하는 의미가 더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은어도 그러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니면 그런 수사기관이 이 은어를 파악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단하네요.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SNS로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함정 수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실제로도 그런 함정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마약 범죄는 사실 피해자가 없는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뭐 오픈 채팅방이나 랜덤 채팅방에 들어가서 자신이 마약 판매자인 것처럼 위장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 투약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마약 매수자를 이제 유인을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마약 매수자를 검거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의 함정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마약이 여하한 사유로 적발이 된 경우에 마약 수사를 구체적으로 받는 과정에서의 뭐 불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을 그 투약했다라는 뭐 정황 같은 것들이 밝혀져서 이제 실제로 수사기관에 소환이 돼서 마약을 투여했는지 여부를 이제 검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저희가 사안을 보다 보면 의뢰인들께서 이제 이걸 거부해도 되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거든요. 네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거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거부한다고 하면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이에 수반해서 이제 압수수색 검증영장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구속영장의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인데, 이 사람이 마약을 한 혐의가 어느 정도 지금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마약 검사를 거부를 한다? 이거는 거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도 무방한 사유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탈색을 한다든지 그래서 모발에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서 마약 성분이 채취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혹은 뭐 채모를 전신 제모를 뭐 하고 간다라는 네.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삭발을 하고 맞습니다. 간다라는 네.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요? 맞아요. 사실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데 뭐 마약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삭발을 하거나 뭐 탈색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머리카락만 가지고 검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체에 있는 모든 채모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약 검사를 하는 게 모발 검사뿐만 아니라 소변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손톱을 검사해서 손톱에 있는 마약 성분을 검출할 수도 있거든요. 마약 검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 검사에서 사실은 했는데 네.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많지는 우리 않지만 회사에서 그런- 맡았던 맞습니다. 사건 중에서도. 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사실상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 사람이 마약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약에 관한 처벌은 그 검사 결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공동 투약한 사람들의 증언, 아니면 이제 마약을 판매한 사람이나 전달한 사람의 뭐 진술, 이러한, 그리고 마약을 구매했을 때의 정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상화폐를 입금한 내역이나 당시에 뭐 통신 사실조의 내역, 아니면 CCTV 내역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간접적인 증거들로 이 사람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뭐 어디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